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수업을 듣기 전에 아두이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아두이노를 검색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www.arduino.cc 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 탭에 들어가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옵션에 보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있을 테니까 윈도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Just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두이노 파일이 다운로드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은 아두이노 파일을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어주면 이렇게 아두이노 파일이 생기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화면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아두이노 수업을 듣고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아두이노 코드를 따라 써보는 게 과제입니다. 아두이노 코드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따라 써보고 여기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해준 다음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과제를 만들어 놓을 테니 거기에 과제를 업로드 해주세요. 아두이노는 한글로 저장이 안 되니 영어로 반 번호 이름을 적어서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 있죠. 네, 아두이노 파일을 저장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줍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을 보면 3D 프린터를 활용한 전자의수 수업, 온천중학교 수업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 들어가면 선생님이 14강 과제를 올려놨어요. 과제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내 과제란에 추가 또는 생성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파일을 눌러줍니다. 아두이노 파일을 저장한 아두이노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끌고 와도 되고 브라우저를 눌러서 아까 저장한 아두이노 파일을 업로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과제가 제출됩니다. 이렇게 제출함이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를 설치하고 아두이노를 저장하고 또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크쌤과 함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모터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전자의수를 서보 모터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할 계획입니다.
마크쌤과 함께 모터를 어떻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잘 배워봅시다. 마크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모터 제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화면에 글씨를 띄우거나 LED를 밝히는 정도의 출력 방법을 배워봤었잖아요. 그런 출력들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모터는 역동적인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모터는 세탁기나 자동차, 선풍기, 로봇 같은 데에 들어가는 장치인데요. 자동차에 들어가서 바퀴를 굴러가게 해주거나 선풍기에 들어가서 선풍기에 날을 돌려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는 편리한 장치예요. 모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DC 모터, 서버 모터, BLDC 모터, 스텝 모터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걸 다 다뤄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그 중에서도 바로 두 가지 모터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이 DC 모터와 서버 모터예요. 그럼 오늘도 역동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먼저 DC 모터를 해볼게요. 오늘도 이번 모터 예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모터 예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회로를 연결 안 하지 않았냐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모터를 연결하기 전에 한번 해볼 게 있어요. 우리 LED 연결하는 법 기억하죠? 그 LED를 지금 여기 코드에 써 있는 것처럼 한번 6번 핀에 연결을 해볼게요. 네, 6번 핀에 연결된 LED의 회로예요. 그리고 한번 코드를 다시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LED가 깜빡깜빡거리네요. 이 코드 예전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정확해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또 모터의 사용법 또한 정확하게 똑같아요.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은 우리 모터가 켜졌을 때는 모터 ON이란 글자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모터가 꺼졌을 때는 모터 OFF라는 글자를 출력해줘요. 그거를 1초마다 반복하고요. 그리고 또 LED를 켜고 끌 때와 똑같이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달라진 건 이 변수명 뿐이에요. 변수명을 LED 핀이 아니라 모터 핀으로 선언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모터를 그냥 바로 저기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터는 이런 LED보다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로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전자 부품이 필요해요. 그 전자 부품이 뭐냐면은 바로 트랜지스터라 불리는 건데요.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3개 달려 있고 머리가 납작하게 이렇게 머리가 반 원톤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전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모터 회로 연결부터 하고 갈게요.
네,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는 순간 모터가 윙윙 거리면서 껐다가 켜졌다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소리만 들리고 돌아가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잠시만 이 전선 하나만 빼주세요. 6번 핀을 빼주는 게 좋겠죠? 그 상태로 우리 모터에 이 프로펠러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리고 다시 뽑혔던 선을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오, 모터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잠깐 돌아가다가 꺼졌다가 돌아가다가 꺼졌다가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터가 돌 때는 모터 온, 모터가 꺼졌을 때는 모터 오프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모터는 기본적으로 LED와 똑같이 켜지고 꺼지고 밖에 없는 디지털 출력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풍기를 켜고 선풍기를 끄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원리로 동작하고 있었던 거죠. 모터를 멈추고 싶다면 빨간색과 검은색 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돼요.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를 열었어요. 이번 예제는 시리얼 리드와 프린트를 이용해서 모터 속도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빼놓은 전선을 다시 연결을 해줄게요. 맨 처음 연결했을 땐 아무런 동작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시리얼 어베일러블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 그러니까 모터의 속도를 한번 써줘 볼게요. 저는 한 20 정도의 속도로만 도는 걸 원해요. 그러면 20을 한번 써줄게요. 한글이라서 깨지긴 했네요. 20은 너무 작은가 봐요. 모터가 약간의 소음을 내기만 하고 돌지는 않네요. 그럼 50 정도로 올려볼게요. 50도 너무 작은가 봐요. 그러면은 100. 모터가 살짝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더 큰 값으로 올려볼게요. 120. 좀 더 세게 돌기 시작했어요. 160. 더 세게 20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더 강해졌어요. 갑자기 꺼졌네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모터가 좀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3V에 연결을 해놨다 그러면 5V로 연결을 옮기면 되고요. 만약에 진짜 전력이 부족한 거라면은 배터리를 연결해 줘야 돼요.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이렇게 5V로 옮겨준 뒤에는 전원을 뽑았다가 다시 연결해 줘야 돼요. 이번엔 성공했네요. 그러면은 255, 이것이 최대값이에요. 넣어볼게요. 이번에도 꺼져버렸네요. 이렇게 모터를 사용할 때는 적정한 값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터를 시리얼 입력에 들어오는 값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 시리얼 펄스 인트라는 함수 덕분이에요. 이렇게 모터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돌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바로 우리 LED를 제어할 때 썼던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와 그 다음에 시리얼 입력을 받는 시리얼 파스 인트라는 함수예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리드라는 함수를 써봤잖아요. 이 함수는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읽는 거라고 했으면은 이 파스인트라는 함수는 글씨를 한 글자씩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온 글씨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숫자인지를 판단해서 그 숫자 값을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이라는 값을 써줬을 때 1, 0, 0을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100인 숫자 100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모터의 값으로 써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봤으니까 다음 예제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LED에 가변 저항을 더한 예제, 그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모터와 LED가 사용법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했잖아요. 회로만 빼고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한번 이 코드를 고쳐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6, 우리가 모터를 연결한 핀이죠. 맞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글자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찾기 창이 떠요. 여기에 LED라는 글자를 써서 이 LED라는 글자를 모두 모터라고 바꿔줄게요. 이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니까 사실 안 바꿔도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할 일은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볼게요. 잠깐만, 근데 우리 아직 가변 저항을 연결하지 않아서 지금 이상한 값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우리 제대로 모터 속도를 제어해 볼게요. 회로 연결하러 가볼게요. 네, 이렇게 가변 저항을 연결하고 왔어요. 그럼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가변 저항으로부터 0이라는 값이 들어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모터가 돌지 않다가 가변 저항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100 이상 값이 되는 순간부터 모터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 값으로 올려주면 프로펠러가 점점 더 빨리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조절할 때마다 프로펠러의 속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선풍기에서 선풍기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로 동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프로펠러가 잘 돌지 않을 때는 안에서 힘이 너무 약해서 잘 안 돌고 있는 거니까 손으로 한번 툭 쳐주면은 모터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DC 모터는 이 정도만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모터가 계속 돌고 있지 않도록 아두이노의 전원을 뽑아줄게요. 네, 이번엔 서버 모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예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가 준 서버 모터 예제를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책에 있는 서버 모터 예제를 그대로 한번 따라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회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잠깐만 회로로 돌아갈게요. 네, 회로에서 먼저 우리 연결했었던 모터를 모두 연결을 빼주세요. 여기까지요. 가변 저항은 나중 위해서 잠깐 놔둘게요. 그리고 이 세 가닥이 있잖아요. 이 세 가닥이 바로 우리 서버 모터의 연결선 쪽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위쪽에는 서버 혼을 임의로 한번 달아봤어요. 서버와 함께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면 꽂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색깔과 똑같이 연결해주세요. 빨간색 선을 5V에 그리고 또 주황색 선을 코드상에서 11번 핀으로 해놨네요. 그러면은
이 주황색 선을 11번 핀으로 옮길게요. 또 이것도 갈색 선을 GND에 그리고 11번 핀으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코드를 실행해 봅시다. 우리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서브모터가 1초마다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이 서브모터는 이런 식으로 각도로 제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180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0도로 가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서브모터에 연결된 데이터 선을 뽑아서 주황색 선을 뽑아서 멈춰 줄게요. 네, 서브모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먼저 서브모터를 어떤 쪽에 연결하겠다라는 함수를 불러줘요. 그리고 또 이 함수는 어디에 속해 있는 함수냐면은 서버형 변수에 속해 있는 함수예요. 서버는 되게 특이해요. 서버는 핀 번호로만 제어되는 게 아니라 서버형의 변수를 새로 선언해줘야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버형의 변수를 쓰기 위해선 새로운 샵 include라는 문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샵 include servo.h라는 값을 쓴 다음에야 서버형 변수를 쓸 수 있고 그 변수에 있는 함수를 하나 불러서 우리 핀을 이걸로 쓰겠다라고 말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코드상에서 write를 통해서 0도를 써주고 1초 기다리고 180도를 써주고 1초 기다리고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연결해 보면은 동작을 확인할 수 있죠. 서브모터가 돌고 있어요. 이런 걸 어디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로봇팔에 쓴다면은 로봇팔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서브모터를 가변저항으로 제어하는 예제예요. 제가 가변저항을 빼지 말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열리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가 되고 나니까 서브모터가 어떤 각도로 이동했네요.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해 볼게요. 시리얼 모니터엔 서브 앵글 0이란 값이 계속 출력되고 있네요. 한번 가변저항을 움직여 볼게요. 가변저항을 움직이니까 서브모터가 가변저항과 똑같은 각도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도 지금 가변저항의 각도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변저항을 빨리 움직이면 서브모터도 빨리 움직이고 가변저항을 천천히 움직이면 정밀하게 서브모터도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서브모터는 이렇게 민첩하고 정밀한 위치 제어, 각도 제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로봇손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한번 코드의 흐름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먼저 서버형 변수에 선언을 하고 각도 값을 선언해 줬어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11번에 연결을 해주고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밸류를 가변저항 A0로부터 읽어온 값으로 결정을 해주는데 이때 앞쪽에 있는 float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 int를 사용했잖아요. 왜 이 float을 사용하냐면은 바로 다음 줄에서 밝혀지는데요. 우리 다음 줄을 보게 되면은 아날로그 리드로 들어온 1023 이하의 값이 서브모터가 원하는 180도의 값보다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180도 이내의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산식을 써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가 만들어져요. 우리 int는 정수만을 소화할 수 있는 자료형이라서 우리가 int 자료형을 만들면은 소수 값을 제대로
출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플롯이라는 새로운 소수를 위한 자료형을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고 새로운 각도, 앵글 값에다가 할당을 해줬어요. 이 앵글은 계산의 결과기 때문에 정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서버에다가 만들어진 이 각도 값을 적어주고 적당한 딜레이를 넣어주면은 우리의 코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출력은 우리가 지금 서버가 어느 각도에 있는지를 참고로 알려주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라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우고 실행해도 서버 모터가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서버 모터가 똑같이 업로드 뒤에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DC 모터부터 서버 모터까지 한번 실습을 쭉 해봤어요.